2013년부터 세계일보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박수찬 기자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총입니다. 총이 없으면 병사들은 아무것도 갖고 나갈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을 국내에선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대표적인 총기 제조업체인 S&T 모티브에서 만든 총들을 실제로 쏴보고 그 성능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총기들을 실사격해보신 건가요? K5 권총이 있고 국산 차세대 리볼버 권총인 스마트 리볼버, 특수작전용으로 개발된 STC-16, STSM-21, K14 저격총과 K15 기관총, K16 기관총 다 합쳐서 한 7종류 되는데 어떤 총기는 생각보다 컨트롤이 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고 또 어떤 총은 야 이거 사격이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이것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그 차기 경찰용 권총입니다. 9mm 리볼버 타입의 권총이죠. 다만 여기에 이제 스마트 기술을 좀 적용을 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총기에 사용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총기에 사용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이 기어기라든가 아니면은 바디캠 같은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 스마트 리볼버는 여기에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것이 장착이 됩니다. 발사된 탄의 종류라든가 발수, 발사 시간, 위치, 발사 각도 등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죠. 총을 처음에 딱 잡았을 때는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 탄수도 적고 저살상 탄을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좀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역시 리볼버 같은 경우는 다들 어떻게 쏠지 옛날에 어렸을 때 장난감 총 보면 리볼버 권총 있었습니까? 화약총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다들 리볼버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알기 때문에 바로 사격을 했는데 화력은 역시 낮습니다. 대신 반동도 작아서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었죠. 근데 사실 워낙 근거리에서 쏘기 때문에 그렇게 명중률은 뭐 높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리가 워낙 가까워서 다만 이제 범인을 체포한다든가 무력화하는 용도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용으로는 딱 적합하다. S&T 모티브에서 1989년서부터 개발해서 생산한 총입니다. 미국 민수시장에도 꽤 많은 수량이 수출이 된 총이기도 합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신뢰성도 우수한 총입니다. 한국군에서 지금 여전히 쓰이고 있죠. 이게 K5가 약간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패스트 액션이라고 속사 성능을 잘 잡으면서 초탄이 발사될 때도 메리트를 주는 다만 이제 특수작전 부대에 사용될 권총은 아무래도 좀 더 우수한 권총이 지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국내 최초의 9mm 군용 권총이라는 데 일단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게 2013년 말부터 전력화된 7.62mm 저격총입니다. 유효사거리가 한 800m 되는데 무게는 이제 조준경이나 양각대, 탄창 이런 걸 다 포함하면 한 7kg 정도입니다. 100m 거리에서 한 1인치 원 안에 표적을 명중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은 총입니다. 다른 총과는 달리 장전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지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사격을 했는데도 사실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동도 7.62mm 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센 느낌이고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도로 숙련된 사수가 다뤄야 될 총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격총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총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 정도 기술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K14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총이거든요. 그런 총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명품 저격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존의 K3 기관총을 대체하는 5.56mm 기관총입니다. 유효사거리가 한 800m 정도 되고 병사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개머리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사격의 편의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쾌감이랄까 그런 거 느낄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워낙 발사 속도가 빨라서 탄이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됐거든요. 한 15초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100발을 다 쏘는데. 중간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100발을 다 쐈다는 거. K3 단점을 상당수 고친 그런 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람보에 나오는 M60 기관총인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신형 7.62mm 기관총입니다. 발사 속도가 기존보다 30% 이상 높아졌고 신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K15 기관총보다는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K15 같은 경우는 연발 사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K16은 7.62mm 총탄을 쏘다 보니까 반동이 좀 더 셌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쏠 경우에는 총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꽉 잡고 서너 발씩 끊어서 쏘는 점사로만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계속 쏘다 보니까 충분히 훈련만 받으면은 이 총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당분간 병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총이다. 이거는 대테러전이나 아니면 시가전 같은 그런 특수한 목적의 작전에 쓰이는 그런 총기입니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공수낙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밀림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쓰기가 편한 총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돌격소총인데 한국군에서는 K1A도 기관단총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총도 굳이 한국군식으로 분류하자면은 기관단총에 분류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돌격소총이죠. K2, K 시리즈의 총과 그 다음에 M16로 대표되는 AR 시리즈의 특성을 결합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장전 방식도 K2하고는 좀 다릅니다. K2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총이 이렇게 장전을 하죠. STC-16은 M16처럼 뒤에서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죠. 그래서 약간 처음에 낯설고 당황한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예비군 훈련 갈 때, 그러니까 현역 시절 K2만 다루다가 전역한 사람이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 가면 보통 M16을 쏘게 되지 않습니까? 장전을 할 때 약간 낯설고 그런 종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총을 조준하고 발사하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편하고 반동도 낮은 편이고 다루기도 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총이라고 볼 수 있죠. 특수전에 잘 어울리는 총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역시 특수전용으로 개발된 총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STC-16이 5.56mm 소총이었다면 이것은 9mm 기관단총입니다. 요즘 대세가 5.56mm의 소총이 좀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9mm 기관단총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거든요. 그런 수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9mm 총탄이기 때문에 위력이 5.56mm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확실히 반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어하기가 쉬웠고 총을 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9mm 기관단총이 필요한 곳에서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9mm 총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군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수요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권총, 소총, 기관총, 저격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총기를 사격을 했습니다. 총탄을 수백 발 쐈는데 저마다 약간의 특성이 다 다르죠. 아무래도.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기술과 총기 관련 기술, 금속 관련 기술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 이를 통해서 총의 성능을 높이고 그만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총기 산업이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러한 계기를 앞으로 만들어가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